당신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완전히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주변의 대화가 단지 소음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공허한 말들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똑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9세기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나서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고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키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때 일상적인 사회적 의례들은 지치게 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립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일까요?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잡담, 헛소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을 구별합니다. 사회의 피상적인 산만함을 꿰뚫어 보게 되면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해할수록 더욱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은 조용하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욕망, 산만함, 그리고 사회적 인정의 순환 속에 빠져 있지만 현명한 자들, 깊이 사고하는 이들은 이 환상 너머를 봅니다. 그들은 많은 인간 관계가 진정한 이해보다는 편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떻게 인위적인 대화나 진정성이 결여된 관계에 억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후퇴를 선택하며 소속감을 가장하는 지치게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고독을 택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한 도피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생각하고 창조하며 사회적 기대에 한계 없이 아이디어를 탐구할 자유 말입니다. 니체에서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고독을 짐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고독은 외롭고 도전적이며 남들과 다르게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육체적 피로 때문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과 숨은 의도 때문에 지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듣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 그것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하고 분석하며 분해합니다. 그들은 행동의 모순, 미묘한 어조의 변화,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는 미세한 표정을 포착합니다. 이런 높은 인식 수준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속감, 즐거움,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 깊이 사고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대화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의미 사이, 겉모습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봅니다. 한번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가 환상, 즉 조화, 공동의 이해, 상호 존중이라는 환상에 의존해 번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연극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주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지, 사회적 예의가 단지 가면에 불과한지, 그리고 수능이 보상받는 반면 진정성이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회적 흐름에 몸을 맡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모순을 무시할 수 있지만 깊이 사고하는 이들은 그것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동 조종 모드로 진행됩니다. 예의 바른 인사, 가벼운 농담, 날씨나 최신 유행에 관한 이야기 등. 그러나 깊이를 갈망하는 마음은 이러한 대화에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의미, 존재의 신비,
의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편안함을 위해 깊이를 피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고통스러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하지만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인 이들이 철회하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인간 혐오 때문이 아니라 피상적인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독립적인 정신조차도 동료의 끌림을 느낍니다. 이 싸움은 단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깊이 사고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종 외로운 길을 걷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다수가 사회적 인정, 지위, 피상적 상호작용에 의해 행동이 좌우되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반면 현명한 자들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본다고 믿었습니다. 게임을 한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행을 즐기고 사회적 승인보다 사유에서 만족을 찾는 이들이 세상의 환상을 초월한 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속감을 추구하는데 이는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떠들썩한 시장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음, 움직임, 끊임없는 수다. 당신은 주변의 제안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 상호작용의 허상을 꿰뚫어 봅니다. 당신은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설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에게 답은 분명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사회적 인정의 시장을 떠나 순수한 사고와 진정성이 보존되는 고독 속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퇴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혼자 걷는 사람들을 반사회적이거나 오만하며 연결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최고의 자족 상태로 보았습니다. 즉, 외부의 산만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현자들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대개 소음보다는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철학자는 또한 지적인 반인류주의, 즉 증오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거리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쫓는 많은 것들, 지위, 인기, 물질적 성공,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는 인식입니다. 이 진리를 내면화하면 사회적 의례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자들은 연결이 불가능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택합니다. 그들은 환상에 갇힌 사람들에 둘러싸이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홀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수년 동안 진리를 찾고 자신의 의식의 층을 파고들며 사회가 주입한 모든 신념을 의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 주위에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종종 사회적 수용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지식에 대한 추구는 개인적인 대가를 요구했는데 세상을 깊이 이해할수록 피상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순과 위선,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보게 되며 오히려 그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게 될수록 주변의 결점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열쇠를 받았지만 그 퍼즐을 홀로 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 규범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을 회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부터 개인적 성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심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고립은 놀라운 창의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산만함이 없다면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한계 없이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혁신가들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았던 것도 그들이 타인과 연결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 고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립은 감옥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작품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고독은 정신적 감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에서 멀어질수록 고립의 감정적 무게를 견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물러나면 한때 느꼈던 공허함이 점차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고통은 어떤 지적 탐구도 완전히 달랠 수 없는 깊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이 역설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엄청난 자유와 그에 따르는 깊은 고독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많은 깊이 사고하는 이들은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동시에 그 고독의 미묘한 본질도 인식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독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오히려 사회 규범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독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공명하고 성장을 자극하며 개성을 존중해주는 관계들을 기르십시오. 이러한 유대는 당신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개인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고독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자신의 여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이 균형을 찾으면 고독은 잠재적인 덫이 아니라 더 큰 창의력,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가는 길로 변모합니다. 이는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세상에 열려있는 내면의 성찰과 외부 연결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행동이 타인의 승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당신 자신의 기준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적 독립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소중히 여기고 숭배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외부 검증 추구가 사고의 자유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가르치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 전반의 기대에 맞춰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집단적 사고방식의 포로가 되어 검증을 구하는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고도로 지적인 이들에게 이런 욕구는 숨막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주류와 다르게 전개될 때 순응하라는 압박은 당신의 진정성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저해합니다. 외부의 승인의 필요에서 벗어나면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사회적 전제를 의심하며 창의력을 한계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외부 검증의 추구가 피상적인 존재로 이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진리와 자기인식을 향한 진정한 탐구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회적 수용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비전을 수용하는 자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해방은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자기 충족의 감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호기심을 채우며 외부 기대가 아닌 오직 자신의 진정성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의 생각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내면의 불안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남들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의해 정의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독은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미화하는 사회에서 자주 오해받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우리 고독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고 창의력이 피어오르며 개인적 성장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독특한 힘을 인식하면서도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고립이 지나치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독을 도피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기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관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을 주는 진정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판단의 겹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많은 고독은 타인뿐 아니라 세상 자체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와닿고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면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사고할 때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